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중요 지문 정리 나눠드린 거 있죠? 네, 맨날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찍어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 중요 지문 정리 나눠드린 자료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전범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달, 그 10월달에 이제 9월달부터는 매주 이제 그 통역 모의고사로 전범위로 이제 시험을 계속 보고 9, 10월 마무리 과정은 이제 전범위로 우리가 항상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제 전범위로 그 지문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전범위로 이렇게 사고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전범위로 중요 지문 정리가 나가는데, 시험에 맨날 저 시험에 나올 거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중요 지문들을 제가 계속 실어서 이제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진도 나가는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 거 복습 겸해서 계속 나갈 건데, 전범위로 그 지난주에 나간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세목들은 이제 아직 이번에 진도 안 나간 부분들은 또 역시 또 이제 중요 지문들을 또 계속 섞어서 이렇게 전범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볼드 표시가 다 돼 있죠? 그리고 밑줄 그어져 있고 중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풀이 과정도 그렇지만 중요 키워드가 어떤 건지를 항상 아셔야 돼요. 어떤 게 핵심이 포인트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그래서 반복해서 이 지문들을, 요거를 자료를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 지문들 키워드가 어딘지를 계속 복습 겸해서 이거를 틈날 때마다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양도세 세율에 관한 거 좀 보완할 게 있어가지고 그 자료가 나갔고요. 그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거고. 자, 일단은 중요 지문 정리를 쉬는 시간까지 못 읽은 분들은 다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집 208페이지 보시면, 문제집 208페이지 오늘 46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인데, 계산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논점들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양도세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오늘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을 공부합니다. 46번 문제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들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요 우리가 배웠고, 임대업 어떤 건지, 범위, 비과세, 또 전세주택, 또 분리과세에 관한 얘기,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얼마? 0.2% 적용되고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또 양도의 유형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가, 필, 차,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소, 기과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과세표준과는 과정을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보유금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필, 차장, 소기과인데,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소기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필, 차장, 소기과 외웠고요.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또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도 배웠어요.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한다? 실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취득가액이요,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또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이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실지 양도자 양수자 간에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데, 그죠?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이 취득가액, 실지 거래가액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요거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이 실거래가액이 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가 요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불인정, 먼저 확인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자, 이게 더 어디로 갔나? 자, 보겠습니다.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보시면
실질 양도가액이 이게 확인이 됐죠. 불인정,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미확인,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실질 거래가액을 어떻게 해서 실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할 것이냐? 추계 방법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추계해서 우리가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그러면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제공하고, 자, 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당해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의 다시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그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요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당해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역시 3개월 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하고, 또 환산가액을 적용하죠. 환산가액.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 환산취득가액인데, 요 환산취득가액은 어떤 때에 적용하는 거냐면, 환산취득가액은 취득할 당시요, 예전에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이 여기에 이제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환산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요.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다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또는 없어서 매매 사례가액이 만약에 3억 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뭐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요 추계 순서요. 요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적용하는데, 요거 자, 순서 바뀌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이 순서, 적용 순서를, 추계가액의 결정, 경정 순서를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매, 감, 환을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매감한 게. 근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예요. 구체적인 적용 순서를 보면, 구체적인 적용, 추계 결정 경정의 적용 순서를 보면, 자, 먼저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이에요. 추계 결정 경정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어떻게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매, 감, 기 순서예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이 순서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그럴 때 환산 취득가액은 자,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면, 자,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 환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208페이지 46번 문제부터 일단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46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액의 순서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항상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는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208페이지 46번 문제. 자, 어떻게 취득가액 불분명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머리 글자를 따서 매감한 기. 그 다음에 47번 문제를 여러분 별 표시합니다. 47번 문제. 갑자기 이제 앞부분에 좀 깊은 내용이 나와버리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책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이게 추계, 결정, 경정의 사유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고. 2번 보니까 양도책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자, 실지 취득한 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이 있다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가액이요. 양도책 계산 시에 우리가 양도가액,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면 그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가액, 매입한 가격, 산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등 여러 취득 관련한 그 부대 비용들, 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들, 그래서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래서 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뭐 이런 것들, 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불분명해요.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중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한다고 금방 배웠어요?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추계해서 정하는데 그럴 때 납세의무자가 이제 신고할 때는 사실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는 원래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고 매, 감, 환을 적용합니다. 추계, 결정, 경정한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한다. 추계, 결정, 경정한다. 그러면 매감 한기인데, 근데 매감기, 매감한기인데 납세의무자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신고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감한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해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해가지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을 탄다고 그랬어요? 3, 7, 1. 여러분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을 탄다? 3, 7, 1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 건물이요.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몇 프로예요? 3% 적용합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자, 토지 건물의 경우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점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 0.3%, 1,000분의 3 불이익은 있지만 등기된 것은 3%고 등기되지 않은 토지 건물은 3%, 0.3%예요. 그래서 10분의 1밖에 인정 안 하죠.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0.3%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요. 얘네들은 몇 프로냐?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를 몇 프로? 7% 적용하고, 나머지 애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 공제를 몇 프로? 1% 적용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3, 7, 1이에요. 그래서 높이로 외우라고 했어요. 3, 7, 1. 맨 위에 어떤 거다?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 이렇게 3, 7, 1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매감한 또는 기준자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특별히 취득가액을 추계성할 때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있잖아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요거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있죠? 요거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자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여기 보셔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요 합친 금액 비교해서 이 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선택해서 작은 거 선택하지는 않겠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자, 취득가액을 추계성할 때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지 선택할 수 없어요.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감한 게 중에서 어떤 거로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보다 더 크면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47번 문제 2번 지문은 취득 양도책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되는 거고 그죠? 2번 맞고 3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합이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할 때? 큰 경우가 아니라 뭐 할 때? 적은 경우에. 자, 여기 보세요. 이 지금 지문은 자,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우리가 환산가액이라고 지금 우리 교재에 돼 있으면 2020년부터 올해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환산가액이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면 돼요. 굳이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환산가액 나오면 환산 취득가액이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지문은 지금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상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이 두 개가 이거 합친 게 그러니까 요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상공제 합계액이 더 큰 경우에 이거보다 그때는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둘 중 어떤 거? 큰 거로 합니다. 이 금액이 더 크면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번 지문은 두 번째 줄 중간에 요거 적은 경우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둘 중 큰 거로 해야 되니까 적은 거. 큰이 아니라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 방법에 의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정한다. 그렇죠?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그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한담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양도가액은 이제 시가로 계산한다. 이건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라고 그래서 뒤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계산됐다.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이제 시가로 계산하는데요. 이따가 또 나중에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3번 정답이고 별표시라고 그랬어요.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문제는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취득가액을 보세요. 취득가액을 우리가 아까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매감한게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를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자, 그럴 때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다음 중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시험에서 2, 3년에 한 번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자, 먼저요. 거기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해설의 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뭐 대폭 생략이 돼 있지만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 취득가액이요. 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포함되는 것들은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요. 먼저 포함되는 항목 부대비용. 그래서요. 내가 산 가격,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이런 조세, 취득 관련한 조세 이런 거 다 체크입니다. 또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같은 것은 이것은 또 포함합니다.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 포함하고요.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근데 거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한번 보세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구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는 건데 이미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했잖아요. 근데 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공제를 하면 이중공제 되겠죠? 그래서 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되는 항목 두 번째 걸 보세요. 사업자가 구분 계상한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는 것은 포함합니다. 현재가 차린 차감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현재가 차린 차감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어떤 거래를 하는데 갑과 을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10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근데 10억을 10년 후에 주기로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도 딱 10억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10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게 주려고 하니까 학개론 시간에 배웠다시피 1 플러스 R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N년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2천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감 빠지는 금액이 얼마냐? 2천만 원이요. 결국 을은 2천만 원 요거 내고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요 비용도 결국은 을이 내고 취득하기 때문에 자 현재가 차린 차감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 을의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현재가 차린 차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포함되는 항목 취득 과정 중 발생한 소송 화해 비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도 포함합니다. 또 약정상 이자 지급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 상당액이요.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2억인데 야 대금을 3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매달 나눠내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게. 대신 이자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5%로 하자. 그때 이자,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 상당액은 포함합니다.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금방 제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요거 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상 현재가 차린 차금 및 감가상각비. 이건 어떤 거냐면 절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유할 때 있잖아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자 감가상각비라든가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계획이라든가 소송 화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근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래서 거기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상 현재가 차린 차금 및 감가상각비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놓냐면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두 번째 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들이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에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자 보유할 때 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또 보시니까 연체이자 및 위약금 및 차입금이자 요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요.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나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는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받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에다가 2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표에 오른쪽 취득가격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추가하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더 추가하세요. 뭘 추가하냐면 주택 구입 시 여러분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예요.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도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세요.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포함되지 않는 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2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해설 편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책을 펴시고. 그래서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난 순환에도 물어봤더니 대답들도 안 하고 그죠? 현금 부자들이어가지고 그냥 뭐 5억, 10억, 15억 현금 그냥 은행 계좌에 있는 거로 탁탁 그냥 집 사고 막 그죠? 한 채 사는데 또 한 채 살 때도 10억짜리야? 그럼 그냥 10억 계좌에서 한 번에 그냥 촥 사가지고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했죠? 부자들이어가지고 현금 부자, 부동산 부자들이어가지고 광명에 사는 분들은 대출 받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죠? 집 살 때 대출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은행 그 부채는 제로고 다 이런 부자들만 지금 강의 듣고 계셔가지고 그저분들 그래서 한 분도 대출받아 집 샀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하나도 안 하고 자 좋습니다. 아주 그냥 부자들만 계시고 자 저 같은 서민하고는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떻든 간에 주택구입 대출금이자 같은 거 이런 거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을 보세요. 210페이지 저 표에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유하면서 자 그러니까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며 들어간 비용이죠. 자본적 지출액 포함되는 항목을 볼게요. 또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줘야 되는데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요. 수명 연장 자,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수선비 이런 것들 또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이야. 부담금이란 말 들어간 것 중에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죠.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 포함합니다. 또 이용 편의 관련 지출 비용 그래서 설비비, 계량비 같은 건데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또 그 다음에 취득 후 소송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취득한 후에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자산을 내가 취득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너 아무개랑 거래했지. 그래. 그 나랑 걔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라 이럴 때 취득한 후에 내 소유권 확보를 위해 들어간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이요. 또 봅니다.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회에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은요.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합니다. 자, 내가 그러니까 내 소송 비용이에요. 이것도 어떤 거냐면 내 토지가 수용을 당했는데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이것도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합니다.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토지 수용 보상금 작다고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도 포함하고요. 이게 눈에 익혀져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 자,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는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수익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 어떤 거냐면 이것은 현상 유지요. 있는 그대로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요 수익적 지출액은 요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액. 자, 여러분 요 수익적 지출액 있잖아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뭐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등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도장 비용이요. 페인트 칠하는 비용인데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저분해잖아요. 다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니에요.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페인트요 깨끗이 칠하면 건물이 그 전에는 후줄근하고 별로 낡은 건물처럼 보였는데 지저분해 보였는데 페인트를 싹 내 외벽 페인트 싹 칠하면 건물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팔 때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도장 비용은 요거 자산가치 증가 비용이 아니라 요거 유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액 이런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방수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여러분이 상가나 아파트 신축한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잖아요. 샜으면 난리 나는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배관이 노후화돼서 물이 누수가 된다. 그러면 방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도배장판 비용 이런 것도 그렇고요.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방점을 찍고요. 또 포함되는 항목 양도비용을 봅니다. 우리가 양도책 계산 시에 필요경비 항목에서 양도비용이요. 양도 직접비용이 포함합니다. 양도 간접비용은 안 되고 양도 직접비용만 포함하는데 계약서 작성비용, 자, 그 다음에 인지대, 또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또 중개보수,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보수. 우리가 중개 수수료는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하면서 중개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소개비 취득가에 포함하고, 팔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양도비용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 수수료, 즉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신고서 작성 비용. 또 그 다음에 명도소송 비용, 이것도 직접 양도하기 위한 들어간 비용이죠. 명도소송 비용 이런 것들. 또 뭐 강제 채권의 만기 전 매각 손실, 이게 뭐냐면요,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요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인데, 사람들이 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요. 채권 매입했다가 바로 그냥 다 바로 팝니다, 만기 전에.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만 낮게 파니까 속칭 와리깡 비용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채권 매각 자손,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발생함으로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필요경비에. 자, 근데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요, 양도 간접비용 포함 안 해요. 그래서 양도 간접비용 그러면 뭐 이사비용이라든가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도 포함 안 해요. 양도 간접비용 중에서 양도 간접비용에 보면 이사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이나 그 다음에 이사비용, 또 양도 간접비용에는 이사비용, 또 그 다음에 뭐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등등 하여튼 쭉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양도 간접 비용으로서 포함하지 않는다. 접대비 같은 것도 있네요. 뭐 접대비, 이사비용, 접대비,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 이런 양도 간접 비용은요. 이런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자, 다시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고, 이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을 매감한 게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이제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경비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또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취득 관련한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건 포함하는데, 자, 맨 오른쪽에 양도 간접병 아래에 맨 마지막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재산, 여러분들이 집이나 상가, 토지 갖고 있으면서 납부한 재산세나 종부세는 팔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또 기납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이 자산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물론 증여세는 예외가 있어요. 이제 이 배우자 직계존미 속한 이율과세 특례라고 그래서 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세금들, 포함되지 않는 세금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 관련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조세만 포함하지 이런 보유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는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도 아까 이자도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이자액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나 연체이자, 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48번 문제 한번 봅니다. 48번 문제 보시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소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1번에 취득한 건물의 도장에 소요된 비용 포함합니까? 이 도장 비용이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뭐 하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페인트 칠할 때 들어간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장 비용, 방수 비용 같은 이런 싱크대 교체 비용, 전구 교체 비용 같은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부동산을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 비용, 소송 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3번 자산을 양도하기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 소개비,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포함한다 그랬죠. 4번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 포함하고, 5번 토지 이용의 편을 위해서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그 시설 비용, 내 토지에 큰 장애가 있어요. 장애 철거 비용, 즉 토지에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토지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장애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토지 이용의 편을 위해서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을 때 도로 시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11페이지 49번 문제도 또 다 그런 거예요.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거는데 1번이요. 영수증을 분실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군구청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X입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지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구분 계상한 현재가 차린 차금, 이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도 결국은 내고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도 포함합니다. 네? 지금 거래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 주기로 했을 때 10년 후에도 10억 주면 안 되니까 1 플러스 아래 1년 뭐 이렇게 이자액 상당액 곱했을 때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취득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5번 보니까요.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 매입한 국유택채권과 토지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만기 전에 매각하며 발생하는 이 매각 손실, 매각 차손도 와리강 비용 속칭 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50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채 계산한 경우에 양도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치 보관되어 있음. 자, 입증이 된다는 거고. 1번이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이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이런 거 세무 대리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2번 납부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이 환수란 범위에 따른 자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금방 봤어요. 옆에서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포함하고 명도 소송 비용,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이죠. 이것도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포함합니다. 명도 소송 비용. 눈에 기두셔야 돼 자꾸. 4번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요. 요 옆에다가 써놔야죠.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아까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보유할 때 상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요 소송 비용을 필요 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이번에는 취득가에서 공제 뺍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산입된 금액 이거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임지대, 중개수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필요 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5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51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거 그랬는데요. 반복이 되는데 1번 지문을 조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 여러분 오피스텔이든 뭐 상가 등 분양받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그 건축주가 부가가치세를 여러분한테 거래 징수합니다. 자, 분양받은 사람한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되면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자가 되면 그 부가가치세 이거 부담했던 거 있잖아요. 그 처음에 그 가격에 분양가격에 부담했던 거 그거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부가세는 역시 또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세법상의 일반 과세 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 그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아요. 부가세무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것은 필요경비 어떻게 하냐? 요거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 위한 이자는 포함하지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우리가 8회 시험 때 나왔지만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포함되는 것은 뭐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게 포함되는 건데요. 한번 눈여겨봅니다.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문제 보시니까 28회 때 나온 건데 기출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속에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금방 위에 문제에서 봤었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1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볼게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이 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데 이게 조금 28회 때 시험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적격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적격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수치 보관 받아가지고 보관해야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고시험 28회 시험 끝나고 29회 시험 전에는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적격증빙 서류뿐만 아니라 계좌의 이체 같은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 돈 보냈다는 거, 공사 대금 같은 거 보냈다는 거, 그 계좌 이체 등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자, 이게 만약에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서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뒷동네 얘기는 지금 요거는 이제 세모표예요, 사실은 지금은. 예. 그래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모표입니다. 세모표가. 2번은 지금 현재는 자 옛날에 출제했을 때하고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 하는 경우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한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틀렸거든요.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감가상각비는요. 감가상각비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정할 때도 있죠.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3번 지문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4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손 원칙 포함하잖아요. 근데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게 틀렸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차손, 그죠? 토지개발 채권,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이거 필요경비가 포함한다 그랬는데 금융기관 외자에게 만약에 매각했을 때는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외자에게 토지개발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틀린 게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땡, 전액 땡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외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옳고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8회 시험 때 나왔었고요. 53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55번 문제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